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네가? 네가 대체 뭘 했는데? 청소며 살림이며 나랑 내 아들이 다 한 거 잊었어? 그래도 같이 살아드렸잖아요. 공짜로 아버지 모셨니? 내가 너네한테 돈도 넉넉하게 줬잖아. 요새 치매 걸린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요?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를 그렇게 혼자 외출시켰니? 그때 일은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설마 제가 아버님 실종자로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다. 그리고 네가 한 짓 내가 그동안 눈 감아줬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고 전부 죗값 치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죗값이라뇨?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다. 대체 뭔데요? 제가 알아야 사과를 드리던지 할 거잖아요. 네가 또 어떤 잔머리를 굴릴 줄 알고 내가 그걸 미리 말해줘. 네가 찔리는 수많은 행동 중에 하나겠지.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강춘자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입니다. 강씨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씨의 남편은 치매에 걸렸습니다. 강씨는 아직 그런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 돈까지 주면서 합가를 했습니다. 아무리 강씨가 남편을 돌본다고 해도 24시간 남편 곁을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간호를 거의 시키지 않고 대부분 강씨와 아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강씨가 며느리를 말리고 자기가 대신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 정도로 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씨는 이 정도라면 며느리도 별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강씨를 배신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강씨의 남편을 혼자서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강씨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강씨는 아들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아들에게 말을 꺼내게 됐고 아들도 강씨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씨는 아들을 불러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혼자 외출한 강씨의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강씨와 아들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동네에선 나름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부모님의 나이가 꽤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강씨가 학교에 갈 무렵부터 강씨의 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의 시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셔 강씨의 어머니는 혼자서 남편을 돌보기가 힘에 부쳤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결국 강씨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같이 간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강씨는 처음에 어머니의 결정을 원망했습니다. 강씨는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그래도 효녀였던 강씨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씨의 노력을 알았는지 강씨의 어머니도 다른 형제들보다 강씨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큰아들을 아꼈던 강씨의 어머니는 이제는 큰아들보다도 강씨를 더 아꼈습니다. 강씨의 언니와 오빠들은 어릴 때는 강씨의 아버지를 자기들이 모실 것처럼 말하더니 성인이 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강씨의 아버지는 몸도 안 좋으신 데다 치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성격이 날카로워지자 강씨의 형제들은 하나둘씩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강씨 부모님의 집은 그리 시골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학교나 일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었음에도 굳이 먼 곳으로 대학을 다니거나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강씨만이 혼자 남아서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이 나갈 적에 재산을 주긴 했지만 그리 많은 재산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강씨에게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씨 아버지의 치매 증상과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강씨의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씩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까지 해서 강씨와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강씨가 30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을 즈음에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씨는 슬펐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간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보다 더 크기도 했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이후 바로 강씨가 결혼해서 얼른 시집가기를 바랬습니다. 강씨는 혼자 계실 어머니와 몇 년 더 같이 살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강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되면 강씨가 영영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서둘러 강씨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강씨가 시집을 갈 때 남은 재산을 전부 물려줬습니다. 강씨는 그렇게 자기보다 5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강씨는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고 강씨의 남편은 교사답게 아들을 좀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아직 애기잖아요. 강씨는 남편이 가끔 아들에게 혼을 과하게 내려고 할 때면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강씨의 남편은 강씨의 행동을 언짢아하며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조금 무서워하며 자랐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강씨가 아들을 도맡아 키웠다면 아들이 예의 없이 자랐을 수도 있겠다 하고 강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강씨의 남편은 교사 일을 하다가 중간에 몸이 안 좋아져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다시 몸이 회복되긴 했지만 무리해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했고 목돈을 모아두긴 했지만 아직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강씨도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돈을 버느라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간 혼자 계신 어머니와 시부모님까지 돌보느라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씨는 그렇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강씨는 이맘쯤부터 건강 관리를 남편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꼭 피하고 싶었습니다. 치매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검사를 여러 번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도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이때를 매우 후회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데리고 갔어야 했었습니다. 혼자 살던 강씨의 어머니는 강씨에게 매번 통화할 때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강씨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많이 슬펐습니다. 이후 강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씨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강씨가 고생하게 되는 상황을 제일 무서워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강씨에게도 건네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강씨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익숙해질 무렵 아들이 강씨와 남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따라 임용고시를 보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학교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학교에 자주 방문하던 학생의 어머니와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네. 아이 아빠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중 여자친구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나 봐요. 그 아이가 너네 반 학생이고? 네.
문제될 건 없잖아요. 아이는 네 말을 잘 따르니? 아이랑도 사이 좋아요. 아,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는 따로 더 낳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빠한테는 너가 말할래? 너가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엄마가 잘 설득해 주세요. 네가 말해도 아빠는 이해해 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들은 어릴 때는 아빠를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특히나 아들이 선생님이 되고 나서부터는 강 씨의 남편도 더 이상 아들에게 엄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에게 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최대한 편견 없이 생각하려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강 씨의 남편도 그런 아들의 결정을 이해해 줬습니다. 아들은 강 씨에게 결혼 소식을 말하고 나서 바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이까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3명이 살 집 마련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모아둔 돈 있지 않아? 강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 집을 해줄 생각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고 반 정도만 지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여자친구한테 빚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빚을 안 지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빚을 대신 좀 갚아줬어요. 강 씨는 아들의 말에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상태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갚아줬는데? 금액이 작지는 않아요. 제가 빚지면서까지 갚아주진 않았어요. 그게 얼만데?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빚이 있는 상태로 결혼하는 건 별로일 것 같아서 그냥 갚아줬어요. 그럼 너 모아둔 돈은 전부 다 쓴 거야? 네, 거의. 강 씨는 집을 전부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월세로 일단 살라고 아들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동안은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강 씨를 이해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과도 연락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도 진행할 수 없었고 가볍게 강 씨와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별말 없이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도 굳이 2번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혼식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사? 갑자기 왜?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가 사실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언제부터 키웠는데? 저도 몰랐는데 집에 들어가는 날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더라고요. 강아지까지 키운다고 하면 제가 결혼 안 해준다고 할까봐 미리 말을 안 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해줘야지. 어쨌든 그 강아지가 나이가 좀 있는 강아지였어요. 초반에는 아주 착한 강아지라 한 번도 짖은 적도 없고 저만 보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였는데 근데 그게 이사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얼마 전부터 이 강아지가 치매가 걸려서 밤 12시가 되면 자꾸만 하울링을 하고 짖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윗집 사는 사람이 매일 찾아오는데 강아지가 치매라고 말해도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조용히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지.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짖으면 다른 집 강아지들까지 따라서 짖어서 저희 때문에 빌라 사람들 다 잠을 잘 못 자게 돼서 단체로 저희 집으로 와서 항의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도 돼요? 아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강 씨네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엄마 아버지 싫어하지 않는 것 같고 엄마도 예전에 강아지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요새 부쩍 외로움 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버지랑 얘기는 한번 해보마. 강 씨는 바로 아들의 제안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어차피 방도 남으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강 씨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와 아이 그리고 강아지까지 잘 지낼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참으로 귀여웠고 아이도 아주 착했습니다. 며느리도 딱히 강 씨네를 불편해하지 않아 어느덧 같이 사는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던지 집에 있을 때는 강아지 옆에만 찰싹붙어 지내는 날이 많았고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온 가족이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며느리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강 씨는 그런 며느리를 같이 위로해줬습니다. 강 씨는 내심 며느리가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 씨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오랜 시간 설득해 치매 검사를 받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요새 남편이 부쩍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음을 강 씨도 남편 자신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검사를 받았을 때 남편의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부랴부랴 약도 먹고 해봤지만 치매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강 씨는 일찍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강 씨는 이 사실을 아들네에게까지는 알리고 있지 않다가 결국 알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치매요?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새아가한테는 네가 말할래? 네. 제가 알아서 말할게요. 강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지인을 만나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날 강 씨가 만난 지인도 치매에 걸린 남편과 사는 지인이었습니다. 지인은 강 씨의 말을 듣고 자기 일 마냥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분위기 말로 다 못할 정도야. 엄마뿐 아니라 남편이 50 후반인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확진받았고 보험도 초기라서 진단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새로운 곳에 가면 이제 길을 못 찾아. 성격은 나날이 나빠져가고. 원래 성격이 좋진 않았던 거 언니도 알지? 아프기 전에도 돈이랑 나한테 집착이 심했는데 이젠 그 집착이 더 심해졌어. 돈에 집착하는 게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이야. 나까지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니까. 너도 네 남편 병원에 데려가려고 많이 노력했잖아. 한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어서 계속 설득하다가 5년이나 지나서 데려갔지. 이제야 약 다 먹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초기에 가서 확진받으면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를 못해서 치료도 잘 안 받고. 강 씨는 왠지 지인의 이 말들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언니도 일단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네.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막상 닥치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강 씨는 걱정이 더 커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 씨의 집에는 남편과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집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누구냐고, 막내딸이냐고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울먹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런 강 씨의 남편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제대로 며느리에게 아직 아버지의 상태를 말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며느리를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 걱정할 새 없이 바로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걷는 것 하나는 자신 있어 했는데 이젠 점점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최근에는 먹고 누워있고 자는 것만 반복하다 보니 뱃살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 씨의 남편은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했던 남편은 강 씨와 아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은 괜히 며느리와 며느리의 아이가 힘들까봐 대부분의 간호와 살림까지 모두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이 번갈아 남편에게 식사 수발을 하곤 했는데 갑자기 남편은 난 이제 그만 먹겠다. 너 먹어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강 씨와 아들은 아버지가 안 드시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강 씨의 남편은 강 씨와 아들이 자기 때문에 밥을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더 먹을 수 있음에도 남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를 눈치채고 난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말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다시금 숟가락을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예전에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갔는지 강 씨와 아들이 배고플까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강 씨의 남편은 치매 걸리기 전에는 늘 몸이 허약했는데 치매 걸리고 웬만한 잔병치레들이 없어졌습니다. 편식도 안 하고 모든 걸 잘 먹으니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힘은 또 얼마나 장사가 됐는지 당해내질 못했습니다. 강 씨는 아직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 남편을 주간보호센터로 보냈습니다. 강 씨 지인의 추천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센터로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가 낯설었고 억지로 돌봐주는 느낌이 있었지만 갈수록 따뜻해지는 아버지를 보며 그 모습에 감동받아 아버지에게 더 잘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증상은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5분 전에 한 얘기도 기억 못하고 그저 평생 살아온 생활 방식만 몸에 배어 겨우겨우 일상생활만 유지하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가정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부엌에도 가지만 부엌 살림도 엉망이고 만약 챙겨주지 않으면 밥에 거의 김치 정도만 꺼내서 먹었습니다. 강 씨는 그나마 남편이 이제껏 살던 집이니 예전 기억으로 버티는 것 같아 요양원으로 가면 그대로 기억의 끈을 놓아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남편에게 손이 많이 가자 아들에게 생활비와 용돈까지 쥐어주며 같이 돌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를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매번 당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강 씨의 말에 자기도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치매 걸린 강아지한테 했던 반에 반만이라도 신경 써주면 좋았겠지만 며느리에게 그저 시아버지는 남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씩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생활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돈까지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아이 학원비까지 강 씨가 대신 대주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집안일을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툭하면 집안일을 했는데 강 씨와 아들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잠시 한눈을 팔 때면 마룻바닥을 한강을 만들어 놓고 식용유로 칠하고 국그릇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은 화를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이럴 때면 며느리는 가만히 있고 강 씨와 아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도 이때는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닫고 점점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강 씨는 안방옷장 한 구석에 페트병을 저금통 삼아 10,000원과 50,000원권 지폐를 넣어두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자꾸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설마 남편이 돈을 빼갔나 했지만 남편의 옷을 전부 뒤져봐도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쎄한 마음에 외출하고 나서 카메라를 조용히 설치해 누가 돈에 손을 대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범인은 대담하게 점점 많은 돈을 빼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 씨는 또 한 번 줄어든 돈을 확인하고는 바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외출을 하자마자 바로 범인이었던 며느리가 들어와 페트병에 있는 5만 원권 지폐 2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증거만 가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그런데? 강 씨는 대체 며느리가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의아했습니다. 장도 다 강 씨가 보고 며느리는 돈 쓸 데가 따로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는 일단 달라는 대로 생활비를 주긴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에게 집을 지원해 주려 했던 돈에서 까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출근하고 강 씨도 잠깐 외출을 해서 집에는 강 씨의 남편과 며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출근했을 때는 거의 집을 비워두지 않는데 지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장을 받고 남편과 며느리만 남겨놓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강 씨의 남편은 또 한 번 마루에 식용유를 바르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며느리가 알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청소를 안 하면 집에 냄새가 한가득 팰까봐 며느리는 다시 강 씨의 남편을 방으로 가게 만들고 혼자서 마루를 청소했습니다. 거의 며느리가 처음 하는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청소가 그렇게 짜증났는지 며느리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힘겹게 마친 며느리는 다시 거실로 나온 강 씨의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어디 나가기라도 하려는 듯 외출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간혹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강 씨와 아들이 같이 나가거나 못 나가게 만들었는데 며느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나가려는 강 씨의 남편을 말리지 않고 친히 문까지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혼자서 멀쩡하지 않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 패회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맘때쯤 강 씨가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만 아니었으면 3일 내내 지인 곁에 있어줬겠지만 며느리가 고생할 것을 생각해 집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강 씨는 익숙한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강 씨는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강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고생고생 해가며 다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태연하게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시아버지 왜 밖에 나가 있었어? 그러셨어요? 전 어머니가 중간에 와서 모셔가신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 장례식장 갔다 온다고 얘기했잖아. 저도 잠깐 아이 문제로 나갔다 와서 몰랐어요. 며느리는 이럴 때마다 아이 핑계를 댔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잘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남편이 나갈 때쯤 분명히 며느리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며느리가 친히 문까지 열어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그간 며느리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배려했고 며느리의 아이까지도 정말 손주라고 생각하고 학원비까지 전부 대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고민하다 며느리가 외출했을 때 아들과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말을 듣고 강 씨와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아들도 요새 며느리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고 돈 관리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게을러서 빚을 갚을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랑 엄마가 다 해주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까지 알았는데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들은 그간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있는 듯 보였고 만약 아이만 괜찮다면 아이를 자기가 키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는 더 살지 못하겠다고 했고 만약 아이가 며느리한테 가겠다고 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은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날 아버지를 혼자 밖으로 내쫓았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증거들조차 믿지 않으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자기가 시아버지를 내쫓은 게 맞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 며느리는 바로 강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며느리에게 이미 정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네가? 네가 대체 뭘 했는데? 청소며 살림이며 나랑 내 아들이 다 한 거 잊었어? 그래도 같이 살아드렸잖아요. 공짜로 아버지 모셨니? 내가 너한테 돈도 넉넉하게 줬잖아. 요새 치매 걸린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요.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를 그렇게 혼자 외출시켰니? 그 일은 제가 방금 사과드렸잖아요. 설마 제가 아버님 실종자로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다. 그리고 네가 한 짓 내가 그동안 눈 감아줬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고 전부 죗값 치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죗값이라뇨?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다. 대체 뭔데요? 제가 알아야 사과를 드리던지 할 거잖아요. 네가 또 어떤 잔머리를 굴릴 줄 알고 내가 그걸 미리 말해줘. 네가 찔리는 수많은 행동 중에 하나겠지. 강 씨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씨는 바로 자기 돈에 손을 댄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느리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며느리에게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까지도 강 씨가 뭘로 신고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며느리는 강 씨에게 고작 돈 좀 가져간 것 때문에 신고한 거냐며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치매 걸린 남편을 혼자서 잘 돌봐보라고 말하고 자기는 남편과 이사 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강 씨의 아들이 자기를 용서한 걸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몰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며느리에게는 강 씨 대신 며느리 편을 드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며느리는 훔친 돈을 강 씨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빼내 돌려주고 짐을 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는데 그 순간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계속 이 집에서 살 거라며 며느리에게는 짐 싼 김에 그대로 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캐리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아이는 아직 학교에 있는 상태였고 며느리는 홀로 밖에 서서 강 씨 아들의 말에 화가 났는지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며 강 씨의 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이혼 소송을 했고 아들은 그에 맞섰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시부모까지 모시며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집에서 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며느리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빚까지 떠안은 채 집에서 나가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전에 며느리의 아이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며느리와 어떻게 되든 아이만 괜찮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간 정들었던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인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됐고 며느리의 아이는 엄마와 따로 살 순 없다며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학원비는 지속적으로 강 씨의 아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아들의 결정에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맘쯤 상태가 더 악화되어 밖으로 나가 수시로 대문 밖에 대변을 투척하기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방에서 못 나오게 하기도 해봤지만 자꾸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강 씨는 이제 요양원에 남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강 씨의 말에 동의했고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시설 좋은 전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 씨는 점점 남편이 미워질 것만 같았고 그러면 또 자기 자신마저 미워질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강 씨는 자신만큼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중 그림을 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강 씨는 이전에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오늘 재료들을 사러 밖으로 향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치매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치매에 걸려버리면 자신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 강 씨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처럼 치매에 걸리지 않게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 걸린 남편이자 아버지를 모신 강 씨와 아들이 참으로 고생했을 것 같으면서도 받을 것만 받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강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강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